타라 악용. 이번 영상은 악용이가 느끼고 경험한 개정 누리 교육 과정에 대해 제가 타라 털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개정 교육 누리 과정을 늦게 받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을 받고 온라인 교육도 꽤 긴 시간을 투자하여 연수를 받았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 5세, 7살 중점으로 짜여 있어서 원래 낮은 수준보다 높은 수준 기준으로 계획을 잡지만 이제 만 5세, 7살 선생님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고 설레고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별 구별 없이 혼합반으로 이루어져도 되고 아직까지는 혼합반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집합 연수를 받고 2학기 학부모 상담 기간이었었습니다. 학부모 상담도 늦게 시작했거든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학습적인 한글 수학을 원해서 하는지 또는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초등학교 연계교육, 기본적으로 한글 수학을 알아야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적응을 잘 하니까 이제 원해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제 하지만 국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개정 누리 교육 과정입니다. 국가에서 이 유아기 시기에 한글과 수학, 영어가 미래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원에서도 한글 수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재를 지원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놀이인 거죠. 놀이. 한글도 수학도 아이가 재미를 느끼고 놀이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한글과 수학, 영어를 즐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교사나 부모가 우리 아이가 수학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조금 더 가르쳐 줘야지 하고 개입하게 되면 어른이 주도하게 되어버려서 아이는 금방 흥미를 잃게 되어버리는 거죠. 한글 쓰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 이제 쓰기 활동에 관련된 교구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쓰기를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미소로 바라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지원입니다. 듣기에 관심을 보이면 그림책 CD를 통해 듣는 거 있잖아요. 세이펜도 있고요. 듣기 관련된 것을 지원해주면 되는 거고, 말하기에 관심을 보이면 손인형이나 막대 인형이나 내가 좋아하는 인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읽기에 관심을 보이면 이제 단어 카드를 지원해주면서 아이가 주도하여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쨌든 놀이 중점이 전보다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사들이 대학교에서 배웠던 놀이 과정, 주제 중점으로 지식, 기술, 태도를 목표를 짜고 도입, 전개, 마무리, 수업 실현을 하고 교구를 만들어서 교수님들께 평가를 받고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 등에 배워서 현장에 적용을 했죠. 지금까지도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었으나 영역별로 주제에 교재 교구들을 배치해왔고 대집단 활동도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교사 주제에 맞춰 활동하려 하다 보니까 교사 주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교사가 계획했던 수업이 때로는 아이들이 관심 없어하고 또 잘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실망감이 있죠. 토닥토닥. 대집단 활동에도 관심 있는 아이들은 집중을 하고 다소 몇 명의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장난하느라 바쁘죠. 손유이나 마술, 구연동화 등 자극적인 활동에는 전반적으로 집중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유선택 활동 놀이가 끊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1시간, 많으면 1시간 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이에 몰입하고 있는데 흐름이 끊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더 놀이하고 싶은데 교사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놀이가 이어지지 않고 띠링
중단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교사가 주제별로 수업 등을 준비하고 활동하는데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개정된 누리 과정이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집단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 중간에 잠깐 모여서 활동을 실시하고 다시 놀이로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놀이와 연결하여 활동을 운영하는 거죠. 지금까지 대집단 활동이 이루어질 때 놀이 중단하고 정리 후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개정된 놀이 과정은 놀이를 잠시 중단하고 잠깐 모여서 또 활동 후 이어서 놀이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전체가 될 수가 있고 관심 있는 소집단의 유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유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번 개정 누리 과정에서 즐기다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자유가 있어야 스스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개정된 누리 과정은 중요한 안전교육이나 기본생활 습관에서는 대집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 외에 아이들이 자율성을 높여주고 놀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볼 수 있도록 반에 있는 규칙은 적을수록 아이들에게 자율성이 더 강화되는 거고, 규칙도 왜 그 규칙이 필요한지 아이들이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이 반 환경을 또 구성해보는 역할도 해보는 거죠. 교사의 관찰이 가장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관심 있고 흥미 있게 놀이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해서 이제 활동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벽돌 블럭으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나만의 집을 만들고 싶은데 벽돌 블럭이 부족하면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충분히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쌓기 영역이 인기가 많거든요. 이제 인기가 많으면 인기 없는 영역을 없애주고 쌓기 영역 범위를 더 넓혀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로봇으로 이렇게 놀이하기를 좋아하고 관심 있으면 그것을 주제를 잡고 다양한 로봇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블록을 지원해주고, 또는 미술 영역에는 폐폼으로 이용해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로봇 도안과 미술 영역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은 재료를 제공해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창의성을 빡빡빡빡 발휘하여 만들고 그리고 꾸미기를 합니다. 수조적 영역에는 로봇 퍼즐을 맞추거나 색깔별로 로봇을 준비하여 분류도 할 수 있고 수세기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고 자기들이 연상놀이를 하는 거죠. 즉 과학 영역에서는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로봇의 구성은 어떤지 등 관찰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배치해주고, 또 언어 영역에서는 로봇 관련된 그림책이나 로봇 이름을 써볼 수 있도록 자료를 배치하고 편지를 써보거나 로봇 동시도 지어보거나 로봇 손인형을 준비해 말하기도 하고 로봇처럼 말하여 녹음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는 등, 또 역할 영역에서는 로봇 옷이나 가면, 로봇 비행기 등 지원해 주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영역도 아이들이 영역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쌓기 영역을 블록놀이가 좋아라고 지어도 되고, 미술 영역을 나만의 작품실이라고 해도 되고, 또 없는 영역을 넣어도 돼요. 너와 나 대화방, 연극방, 춤 노래방 이렇게 등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환경을 구성 배치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의 놀이를 잘 관찰하여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팍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교사가 뼈를 지원해주면 아이들은 살을부터 주도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반복적인 놀이를 통해 깊이를 하고 확장하여 놀이를 하고 게임 방법을 또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놀이를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거죠. 이 놀이가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세 달이 가도 됩니다.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흥미있고 로봇 놀이를 즐기면요, 이제 흥미가 낮아지고 또 다른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또 다른 놀이에 관한 놀이 자료들을 풍부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 놀이 중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격려와
미소, 공감의 표정을 보이거나 칭찬의 격려의 말을 건네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을 하는 거죠. 아이들 놀이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하여 필요시에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또한 놀이를 관찰하다가 배움이 일어나도록 질문이나 제안을 건네보는 등의 상호작용이 기반한 언어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할 때 결과보다 과정을 주목해야 하는 거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에 몰입을 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비롯해 현재 아이들이 미래의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이제 국가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더 자유로워져야 하니까 유아수도 더 낮춰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교사의 역할은 또 주의 깊게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서 기록하고 사진 찍고, 뭐 놀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등 부모님들께 전해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건 조금 버거움이 있지 않나 싶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개정된 누리 과정은 현재 진행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다 악용아. 그리고 악용이는 2020년도에는 만 2세 4살 반 귀염둥이 아이들의 담임교사로 맡게 되어서 20년도에는 영화반 기준으로 영상 업로드 할 것 같아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요 털어드려 영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 구독.